자, 10월 모의고사 30번입니다. 30번 질문은 쉽고요.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나와봤자 내용일치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질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양한 새들의 번식 기간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near the equator, 적도 주변에서, 적도 근처에서는, 적도 주변에 사는 새들은요, many species of bird, 새들의 다양한 종들은 breed, 번식합니다. all year round, 한 해 내내에 걸쳐서 번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번식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temperate 하거나 polar, 극지방의 경우에는, 그래서 temperate 하면 원래는 우리가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기후니까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이나 아니면 극지방에서는 the breeding season, 그 번식 기간이 새들의 are often sharply, 아주 날카롭게 뚜렷하게 정의됩니다. 수동태 밑줄 쳐주고요. 적도는 한 해 내내에 걸쳐서 즉 번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인 거고요. 온화하고 극지방의 경우에는 새들의 번식 기간이 날카롭게 뚜렷하게 정의가 되고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새들의 번식 기간은 are triggered, 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야기 된다면 좀 이상하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새들의 번식 기간은 영향을 받습니다. mainly, 주로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요, changes in daylight, 낮의 길이에서의 변화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온화한 지역 그리고 극지방의 경우에는 낮의 길이가 바뀔 때 그 바뀌는 변화에 따라서 번식 시즌이 정해집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if all goes well,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간다면 the outcome, 결과는 뭐냐면요, 대절입니다. 결과는 새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들의 새끼들을 뭐 할 때? The food supply, 음식 공급이 is at its peak, 그것의 절정에 있을 때, 즉 음식 공급이 가장 원활할 때 새들이 새끼를 키우는 게 결과입니다. 제일 좋은 상황에서는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간다면 먹이 공급이 가장 절정에 있을 때, 원활할 때에 새들이 새끼를 키우는 게 결과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적도지방의 새들과는 다르게 온화한 지역이나 극지방의 지역들, 이 지역의 새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번식 기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번식 기간 외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식을 못하는 기간.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번식 기간 외에도 그냥 번식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왜 번식하기 싫어하지? 라고 생각할까봐 하는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are not simply reluctant. 그래서 단순하게 reluctant, 꺼리는 게 아니에요. 꺼리고 주저하고 이런 의미죠. reluctant. 뭐 하는 걸? to breed. 번식하는 걸 단순히 꺼리는 게 아니에요. at other times라고 했는데 at other times가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비번식 기간이 되겠죠. 번식 기간이 아닐 때 있잖아, 걔네가 그냥 꺼리는 게 아니야. but 하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랑 비슷한 형태예요. not simply A, but also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여기서 우리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ut이 그러나라고 해석되지 않죠, 그죠? 강조의 표현이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꺼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은 물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incapable,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of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물리적, 신체적으로. 여기서 doing so라는 건 breeding이 되겠죠. breeding at other times가 되겠습니다. 비번식 기간에서 번식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번식기간, 비번식기간을 나눠 놓는 거야? 그냥 비번식기간에 또 번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하기 싫어하지? 라고 궁금해할까봐 하는 설명이고요. 그 대부분의 새들은 있잖아. 그냥 비번식기간에 번식하는 걸 꺼리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냥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번식기간이 아닐 때 번식하는 거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번식 체계가 번식 기간이 shrink,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위에 나왔던 physically incapable of doing so인 거죠. 그들의 번식 체계가 그냥 줄어들어 버려. physically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helps, 돕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지금 이 계속적 용법이 대신하고 있는 선행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일단 힌트, 동사에 s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번식기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지? 앞문장 전체가 됩니다. 그 번식기관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도와주거든요. 우리 근데 help라는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든 목적격 보어 자리에든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만 썼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데 flying birds가 하나의 목적어입니다. helps flying, 나는 것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나는 새들을 도와준다예요. 그래서 여기도 외형식 표현입니다. help, o, c. 그것은 도와주거든. 그 번식 기관이 줄어든다라는 건 도와주는 거거든. 나르는 새들이 save weight, 무게를 절약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거든. 그래서 비번식 기간에는 번식이 없는 거야. 자, 다음으로 the main exception, 주된 예외는 뭐에 대한 이 규칙에 대한 주된 예외는 유목성 사막종들이 예외예요. 자,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 한 가지가 뭐가 보이냐면 지금 이렇게 적지 말아보세요. 자, 요렇게 하고 얘를 우리 문장에 주어,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봐야 돼? 동사가 비동사니까 주격 보어로 봐야겠죠. 자, 요렇게 쌤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들아? 아예 학교 수업도 나갔겠다, 그지? 안 나갔어? 나갔어? 나갔니? 영상 제공한다는 게 9월이었나? 이거야? 몇 번부터 몇 번이었지? 영상 제공 안 한다고. 그럼 수업으로 안 돼? 반은 돼 있으면 핸드폰 적었어가지고. 너희 10월 진로로 안 나가고 있어? 어디까지 나갔지 대충? 영상 제공 안 하고 수업으로 다 직접 한대? 원래 38, 39가 영상 강의였는데 안 나온다. 영상 강의 안 수업 끝났는데. 아, 그래? 잘 됐네. 요거는 수업을 했을 거고 그럼 그죠? 아마 내용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스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은 그냥 exception에 대한 전명구니까 빼버리면 실질적 주어는 exception이거든. 근데 지금 단수동사가 쓰였는데 비동사가 al이 쓰였어요. 그죠? 그래서 exception이 뭐 이제 복수형과 단수형이 같은 명사냐? 아니고요. 얘는 그래서 우리 도치구문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동사고요. 이 친구가 주어입니다. 여기가 뭐가 돼요? 주격 보어 자리예요. 그래서 주격 보어 도치구문입니다. 보어 도치구문. 도치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조하려고. 지금 이 문장 안에서 유목성 사막종이 이제 중요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지?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에
예외들이 있단다. 적용되지 않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단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원래 뒤에 있던 주격보어를 앞으로 빼준 거예요. 그래서 주격보어, 동사, 주어의 순으로 이제 문장의 어순이 이게 이제 문장 순서가 바뀐 겁니다. 문장 성분들의 순서. 그래서 여기 도치구문만 적어둡시다. 자,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도치구문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데 요 보어 도치구문은요 대부분 비동사이기 때문에 순서만 바뀌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여기서 만약에 is로 바꾸어서 쓰면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보어로 보면 안 되냐 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혹시 설명을 했을까? 아마 나중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쌤이 미리 얘기를 하면 이 문장 안에서만 봤을 때는 얘를 is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대신?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져?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주어진 경우 해석 보면 유목성 상막 종은 얘가 주어기 때문에 해석이 주어진 경우에는 얘를 주어로 써야 되죠. 그럼 도치 어의 스위치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장 어법으로 나와서 얘가 is로 바뀌었다? 어법상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만 해주시고 자 이러한 그래서 이러한 규칙의 주된 예외가 바로 유목성 사막종입니다. 이것들은 유목성 사막종들은요 이니시에이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번식 주기를 언제 within days of rain 우기 내에서 비가 오는 날들 내에서 그들의 번식 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뭘 위한 거냐면 make the most of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 make the most of. 자, 그것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기의 번식 주기를 가지는 게 왜 번식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지는 쌤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게 요러한 기능이 있다, 요러한 목적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들은 divide, 나눕니다. The breeding season up 해가지고 자, divide up이라는 구동사가 있고요. 이 divide up의 목적어가 누굴까? 여기겠죠. breeding season이 되겠죠. 그래서 자, 구동사의 목적어 같은 경우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어때요? 무조건 사이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구동사 사이로 들어가도 되고요. 뒤로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divide up the breeding season으로 써도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다양한 종들은 다른 종들은 나눕니다. 그 번식 주기를 기간을 나눕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쭉 열거형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양한 새들의 번식 주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적도 한 해 내내 온대 혹은 극지방 낮의 길이에 따라 바뀜. 그 다음에 유목성 사막종 비가 올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들은 다른 방식 했으니까 다른 종들 나오겠죠. 마지막이 아니에요. 두 종이 더 나오네요. 자, 다른 종들은 번식 기간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대부분의 바다새들은요, with single brood 했는데요. brood는 형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형제만 해. 한 번 낳을 때 한 마리씩만 낳는다. 미안합니다. 한 번에 한 세대의 형제들만 낳는다. 새들은 알을 이렇게 까죠. 그래서 요런 알 덩어리를 이렇게 브루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다새들은 낳을 때 요 브루드 하나씩만 낳거든. 근데 따뜻한 지역에서 그러나 songbirds 명금류라고 나오는데 참새과 새들입니다. 참새과 새들. 그래서 따뜻한 기후에서 명금류들은요 키울지도 몰라요. 몇 개의 가족들을, 즉 몇 개의 형제들을, 몇 개의 새끼들을 in a few months
몇 달 안에만 해도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키울지도 모릅니다. 바다 새들에 비해서 알 낳는 그 주기가 짧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좋은 해, 이 아다리가 잘 맞는 해 같은 경우에는 a pair of house sparrow, house sparrow가 이제 참새고요. 한 쌍의 참새는요, a kind of songbird, 명금류 중에 하나인 house sparrow 한 쌍은 키울 수 있어요. successive 나오는데 무슨 뜻? 연속적인, 그죠? 연속적인. 이 successive의 동사형이 뭐게요? 동사형. successive의 동사형. succeed죠, 그죠? 그래서 동사로 succeed는 여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공하다와 연속하다, 이어지다, 계승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 의미의 형용사형이 successive고요. 위 의미의 형용사형이 successful. 요거는 그 요양문 어영변화 할 때 좀 참고하고. 그래서 succeed 단어 주고 어형 변화 가능 같은 거 혹시 나오면 성공하다가 갑자기 왜 나오지? 뭘 성공하지? succeed breeding 이렇게 쓰지 말고 번식하는데 성공하다 하지 말고 succeed의 형용사형 success인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한 쌍의 참새들은요 키울 수 있어요. 연속적인 브루드, 연속적으로 번식 주기가 굉장히 짧아서 연속적으로 브루드들을 키울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마라톤 같은 이런 번식 노력을 통하면. 예외적으로 좋은 해에는 한 쌍의 명금류들이 마라톤 같은 노력만 한다면 연속적인 브루드들도 쭉 나올 수 있어요.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번식 주기, 번식 시즌보다는 번식 주기에 대한 설명에 가깝긴 한데, 요런 또 바다새들과 비교하는 명금류들의 특징까지 하면 새들의 번식하면서 지금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눈으로 많이 읽어봐도 되고, 어법도 나올 만한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별 1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거 나오지. 너희 근데 연기를 되게 잘한다. 학교에서 분명히 수업을 한 거고 되게 열심히 들었을 텐데 처음 듣는 지문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네. 열심히 잘 들어왔지, 그지? 혹시 패드에 학교 수업과 필기한 거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종이로 했으려나? 아무튼 학교 수업한 분이 있으면 같이 두면서 보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기도 하고 그러네, 그지? 조금만 해보세요. 너도 있어? 직방이니? 내가 더 너가 내렸어? 너 올려 그럼. 제가 주영이가 주영이가 내렸어? 조금만 있다. 네, 걷어줘요. 야, 그렇게 하면 너무 미안하지. 리모컨이 없고 여자 한 번에 저기 있네. 보여. 시연이 바꿔줘 나가.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갑시다. 하나의 요소는 that may hinder, 방해할지도 모르는 창의성. 자, 소재 나왔죠. 창의성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소재. 근데 누구의 창의성이냐면 그 중에서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은요, is unawareness. 몰라서 그래요. 무지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요소예요. 무엇에 대해서? The resources. 자원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창의성을 막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절 하나 끝났어요. 하나의 요인.
또 하나 절 나오는데 이 절은 지금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그 원팩터의 동사 나오고요. 자 절이 하나, 절이 두 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required가 나오는 게 뭐다?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한 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원들인데 어떤 자원들이에요? 요구되는 자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자원이에요. 어디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활동들에서 요구되는 자원들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에서 각각의 활동들에 요구되는 자원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창의성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학생들이 학습을 하려고 해서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활동들 있죠. 그 활동에서 요구되는 자원을 뭔지를 모르는 게 학생들의 창의성을 막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됐죠? 됐어 윤서야? 안 됐어? 봐봐 너희 학생들이지 너희 학습하지 학습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학교에서 활동을 할 거야. 예를 들면 과학실험 같은 거. 근데 과학실험을 하려면 너희가 수행평가라고 하자. 수행평가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활동 수행평가를 하는데 너희의 창의성을 막는 게 뭐냐면 수행평가할 때 뭐가 필요하지? 나 뭐 확인해야 되지? 같은 거를 모르는 게 창의성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텐데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수행평가할 때 나 뭐 필요하지? 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창의성을 막는데요. 쌤이 이 지문을 수업을 해본 적도 있지만 나도 아직까지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종종 학생들은요 unable to identify 식별하지 못해요. the resources 그 자원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위에 나왔던 unawareness of the resources겠죠, 그죠? 학생들은 자원을 식별하지 못해.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네. 요렇게 무슨 자원?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 하면서 요 형태 요즘 많이 나오죠. They need to perform 완전해 보이지만 앞에 명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to perform이 need의 목적어가 아니죠.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 갑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 뭐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식별하지 못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윗문장이랑. 근데 어떤 태스크냐면 required of them. 그들에게 요구되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하고 여기서 require 뒤에 of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누구누구에게라고만. 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자원을 식별하지 못해요. 너희에게 요구되는 태스크, 수행평가가 쓰면 제일 적당한 것 같거든. 너희에게 요구되는 태스크, 수행평가 그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필요로 한 자원 그걸 왜 너희가 모르는 거니? 그거 창의성에 되게 안 좋은 거야. 창의성을 막는 거야. 자, 다양한 자원들은요 maybe compulsory 원래는 좀 강압적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필수적인 해서 essential이나 vital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적일지 몰라요. 뭐를 위해서? 특정한 학습 과제, 특정한 학습 테스트를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이 필수일 수 있어요. 그리고 recognizing them 그것들을 식별하는 인식하는 것은 simplify 단순화할지도 모릅니다. 그 활동의 퍼포먼스를 수행 능력도 단순화시켜 줄 수 있어요. 자원이라는 게 특정 학습에 있어서는 되게 꼭 필요한 것들이고 진짜 중요한 거고 자원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자원을 알기만 해도 우리가 뭘 해? 그 수행 능력,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퍼포먼스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거든.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건 좋은 의미겠죠 여기서. 그래서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t may be that 대절일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일지도 모르냐면 학생들이 desire 바라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황을 하나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뭘일지도 모르냐면 학생들이 바라는 걸지도 몰라요. 수행하기를 몇 개의 실험을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실험 몇 개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예시로 든 상황에서 there must be 있어야 합니다. 뭐가? prior investigation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나와야 될 내용 뭐에 대한 사전 조사겠죠? 무엇에 대한 사전 조사? Whether the students will have access to the laboratory equipment necessary for까지 전체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할 거예요. 자 지금 whether 절 무슨 절인지부터 보면 전치사 오브의 뒷자리니까 무슨 절? 명사절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해석은 인지 아닌지. 자, 이 정도 기본 기능 갖추자. 자,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절 접속사 whether 말고 또 뭐 있었죠? 연재야 뭐 있었지? 그렇지. 여기서 whether 대신에 if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쌤이 전에 한 번 설명하긴 했습니다. if랑 whether는 외계인이 오는 듯이 손석구가 왜 잡아먹혀? 몰라 지은이가 아야 아무튼 자 whether이랑 if는 의미도 같고요 역할도 같아요. 근데 명사절 접속사 if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긴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if로 바꿔 쓸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여름에는 어쩔 수 없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겉옷을 좀 챙겨 다닙시다. 겉옷을 입고 다녀라 아니야. 챙겨 다니라고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방에 항상 얇은 가디건 같은 거 하나씩만 좀 챙겨 다니세요. 난 더워, 난 추워 하면 뭐 더운 사람이 벗을 수는 없으니까 추운 사람이 입어야지. 그지? 그래서 얇은 옷, 후드나 가디건 같은 거 하나씩 이제 챙겨 다닐 시즌이 됐어. 이번 주도 오늘 30도더라. 앞으로는 더 추운데 에어컨 꺼주시면 안 돼요. 없어. 절대 안 돼. 그래서 왜? 맨날 가오니까 뭐 한다? 가오니까 맨날 되게 엄청 아. 세게 해주셨어. 그게 같이 자 사전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조사냐면 그 학생들이 have access to 자 have access to라는 건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다라는 뜻도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였어요. 학생들이 have access to 어디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에 대한 사전조사입니다. 어디에? to the laboratory 실험실이나 장비나 화학약품들 한 번 더 어떤 요구되는 for the experiments 그 실험을 위해서 요구되는 실험실이나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하다가 막 전날 전전날 돼가지고 저희 실험실 쓰면 안 돼요. 실험실을 학생들이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같은 거 하지 말고 미리 사전조사 좀 해두렴. 수행평가 뭐 하고 할 때 음악실 쓸 수 있는지 뭐 쓸 수 있는지 미리 사전조사는 있어야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preparation 준비가 사전조사 즉 사전에 준비하는 게 vital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성공하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for the students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조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준비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전조사랑 준비를 프로젝트 전에 열심히 해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학생들의 창의성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it may be about 그것은 뭐에 대한 걸 수도 있냐면요.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이나 재정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 나왔던 나라를 잃고 왔니 혹시? 저요? 왜요? 나라 이름 표정이야. 정신 차려. 자,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준비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할 때 필요한 거는 이런 거 말고도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laboratory technician 실험실의 기술자일 수도 있고요. 너희 과학 실험 할 때 실험실 써야 돼? 그럼 화학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학생이 도와주실 거야. 같은 실험실의 기술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화학약품을 구매하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financial resources가 되겠죠. 그리고 장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학습을 위한 장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전 준비 같은 거 너희 성공할 때 꼭 필요하니까 좀 잘 좀 준비 좀 해두려. 그리고 아람 혹시 학교 수업한 거 보고 있니? 영상 강의야? 아 그래서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이구나. 처음 듣는 게 맞았어. 영상 강의 안 한다면 10번. 쉬워. 국고대 영상 강의가 추천해 명이 세냐? 저런. 자, 이거 쌤이 이렇게만 설명할게. 요거 이렇게 묶어서 떠들지 마. 왜? 봤어? 주영이 왜? 야 너무 감독 같아서 몰랐어. 오늘 키 되면 한 190 나올 것 같아. 안정해 신어. 자 여기서 where는 특이하게 부사절 접속사로 보고요. 뭐뭐한 곳에서라고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뭐한 곳에서. 뭐뭐한 곳에서. 그렇지 되찾았구나. 나를. 아이씨 뭐야. 잘하겠네. 독립이 찾아온 후에 윤서야. 네? 독립한 후에 간송은 문화재를 모았다 안 모았다? 모았다. 안 모았다. 아이 안 뭐 모았다. 모으는 것이 멈췄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부사절이라 그랬는데 주어 동사가 안 보이죠? 생략입니다. They are. 그다음에 apply에 이제 A분령이고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것들이 적용 가능한 곳에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앞에 in the place가 생략된 관계 부사절로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이 덩어리 전체를 부사절로 봅시다. 그 다음에 대열이 가리키는 건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나 재정적 자원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해줄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 해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거 중요해. 미리미리 좀 해두려. 이해됐어요?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질문할 텐데 까먹고. 쌤 여기서 where이 무슨 적이에요? 왜 곳에서 해요? 그다음에 A가 가리키는 누구예요? 분명히 질문을 하고. 자 비록 Some of the resources 몇몇 개의 자원들은 필요로 했지만 해버리면 뒤에 may not be라는 동사가 해결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얘도 한 번 더 묶어줍시다. 그 태스크를 위해서 요구되는 자원들 중 일부가 비록 이용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근데 미리 조사했는데 못 쓰면 어떡해요? applicable 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비록 그 자원이 요구되는 자원이 너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사용 가능하지 않아도 있잖아. Identifying them in advance.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은 in advance. 사전에 미리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도 may help students' creativity. 학생들의 창의력을 상승시켜 줄 수 있단다. 그 자원을 미리 조사를 해서 사용해야만 창의성 증진이 있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심지어 lead, 이끌 수 있어요. 어디로? 전치사 두 개네요. 어디로도 이끌 수 있어요? changing, 바꾸는 것으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시연이 괜찮지? 네. 어디로도 바꾸는 것으로도 토픽을 바꾸는 것으로도 이끌 수 있죠.
야 우리 실험해야 되는데 보니까 실험실도 안 되고 실험실에 있는 화학 선생님도 못 쓰고 그 다음에 화학 약품도 살 게 너무 많은데 약품 살 돈도 없고 야 빨리 바꾸자 또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지 그지? 사전에 미리 내가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주제를 바꿀 수도 있으니 시뮬레이션 좋은 겁니다. 또 어디로도 이끌 수 있어요? Finding alternative resources. 대안이 되는 자원도 찾을 수 있어요. 어라운드 카페에 실험실이 있던데 거기 한번 연락해 볼까? 실험도 되네? 실험 된대? 그러면 대안 자원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사전에. 그 다음에 other means 그 외에 다른 수단, 다른 방법들도 찾을 수 있는 다른 수단들로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니? 연재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네. 아니 지금 쳐다보시면 안 돼. 왜? 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가 그거 감아놓고 쳐다보지 말라 그러면 너 왜 내 볼 권리를 앗아? 너가 붙였잖아. 뭐가 달라졌는데 앞머리 잘랐니? 아니요. 머리 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뭔가 달라졌어. 눈썹? 그런가? 뭐가 달라졌는데 살이 좀 빠진 건가? 쌤이 이 일을 하면서 눈썰미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진짜 원래 그런 거 되게 문제였는데 다혜가 그 서클 렌즈 알 사이즈가 바뀌는 걸 쌤이 알았어. 오. 그 렌즈가 좀 커졌네. 자, 여기부터 어렵다. 이게 32번이죠. 네. 32번, 3번이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자, 극악까지는 아니고 할만합니다. 33은 극악이에요. 33은 진짜 어렵다. 32번은 누구 얘기냐면 번역가들 얘기입니다. 번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뭐 있잖아. 이솝우화 40대들의 필독 도서. 40대들의 필독 도서. 이솝우화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햇님 달님 그리고 아무튼 그런 책들은 이 의도된 대상 독자가 누구야 보통? 애기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논어를 통해 배우는 회사 운영 철학. 이것도 이제 애기들을 위한 그런 책이잖아, 그죠? 아니죠? 걔네들은 뭐야? 의도된 독자가 보통은 30대에서 막 50대 정도의 이제 회사 뭔가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일 거 아니야. 주영아, 너 왜 펜 빼니까 갑자기 집중이 안 돼? 뭐야? 뭔가 효과가 있었던 건가 보네. 정신 차려. 어려운 거 하는데. 네. 파이팅. 깔끔하게. 네. 해석도 뭐. 뭐가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 하시는데. 네, 그만이. 아니 너네가 진도가 많은 거라 내가 진도를 열심히 나가는데 왜 너네가 나한테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2학기부터 할까 우리? 아니 우리 18개 했는데 13질문이 남았다고 시연아. 시험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6월 10일이야 내일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주도 안 남아서 3주 남았다는 뜻이야. 3주 남았다고 3주. 근데 스티커는 왜 떼고 있고 왜 진도를 밀어달라고. 모든 번역가들은 느낍니다. 약간의 압박을 느껴요. 뭘로부터? 커뮤니티, 공동체로부터 압박감을 느낍니다. 어떤 공동체냐면 readers, 독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여기 for whom 쭉 치세요. 요런 독자들의 커뮤니티로부터 압박감을 느낀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정확하게 쌤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치사 뒤로 보내고 누구 데려오라고? 왜? 후토막히 그냥 머리통을 받고 그냥 후토막히 이 그 김밥 일본 치킨. 그거 참치 후토막기 이런 거. 김밥이라면 좀 두껍고 짧은 거 같고. 자, 그래서 전치사를 뒤로 보내고
누구를 가져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를 가져온다. 그럼 봐봐.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일을. 일이 뭔데? 번역이죠. 그들은 세상에 없다. 그들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For the leaders가 되는 거지. 맞냐고? 네. 짜증 내지 말고. 그래서 그들은 번역을 하고 있거든. 그 독자들을 위해서 혹은 그 독자들을 대상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압박감을 느껴요. 아까 말했던 이소부와 번역가 이윤성이야. 그럼 나는 뭐해? 애들만 보면 막 숨이 막히고 막 그 다음에 맨날 아이들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내 책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난 아이들 공동체 아이들이 누군데? 내 번역의 대상이잖아. 내 번역의 대상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나는 부담감을 좀 느껴. 아까 말했던 뭐 논어로 배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난 아저씨들 커뮤니티 맨날 들어가가지고 이런 독자들의 공동체에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은 도달합니다. 그들의 해석 혹은 그들의 이해에 도달해요. 어디에서? In dialogue. 대화에서. 누구와의 대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해석, 이해에 도달하면 돼요. 이건 좀 생뚱맞은 말 같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지. 대상 독자들로부터의 압박감을 느낀다.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대화에서 그들의 해석에 도달한다라고 했죠. 이거를 1번, 2번으로 봅시다. 번역가들의 어려움 1번, 2번. 요 2번에 대응되는 예시가 뒤에 나오거든. 예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지문에서. 뭐야 46분이네. 쉬었다 합시다. 김현재. 자, 그래서 모든 번역가들은 독자들로부터 압박감을 느낀다가 1번이고요. 네. 다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해석에 도달한다 라는 게 두 번째 장입니다. 자,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은요 had pretty good Greek. 그리스어를 꽤나 잘했어요. 그러나 when he set about, 그가 그냥 여기서 시작했을 때 착수하다로 합시다. 착수하다. 여기서의 set은 과거 동사죠. set은 3단 변화가 set. 뭐야? 콧물 한 30ml 마신 것 같아요. 자, 그가 착수했을 때 translating, 번역하는 것을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을 진짜 무섭더라. 쌤이 이거 수업하고 나서 바로 어디에 뜨더라. 호머 일리아드 광고가. 진짜 우리는 모두 감시당하고 있다. 너의 핸드폰에 호머 일리아드 뜨기만 해. 다 냈지? 네. 핸드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하는 건 것 같아. 옛날에 쌤 도쿄 수업할 때도 뭐지? 무슨 어떤 그 셰익스피어인가 누구 그 저기 소설 제목이 나오는 그거를 수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인스타인가 유튜브에 그 콘서트 뮤지컬 콘서트 바로 뜨더라. 진짜 소름이야. 이것도 수업하고 나자마자 바로 쿠팡인가 어디에서 그 책이 뜨더라. 너희는 뜨면 안 되겠지. 핸드폰 잘 내세요. 자, 그래서 그가 착수했을 때 번역하는 것에 호머의 일리아드 번역하는 것에 착수했을 때 그리스어로 된 책입니다. In the early 18세기에 He was not on his own. 그래서 그는 그 혼자서 그걸 한 게 아니래요. on his own 하는 거 스스로 이런 뜻이죠. 그는 스스로 혼자서 그걸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He had Greek commentaries.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어의 해설도 가지고 있었고요. 해설과 해석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해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해설이냐면 얘들아 참고할 해석이거든. 근데 봐봐, 우리 참고하다, 뭐뭐를 참고하다라고 할 때 refer 명사가 아니라 refer to 명사로 쓰거든. 그래서 여기에 그냥 commentaries to refer이 아니라 to refer to가 남아 있어야 돼.
얘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refer commentories가 돼버리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refer to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a chair to sit 하면 맞아 틀려? 틀리거든. chair to sit on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참고할 해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해석? That had already been done in English, Latin, French로 된 그런 해석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은 언제냐면 포프라는 사람이 일리어드를 번역할 때가 기준이란 말이야. 18세기 초반. 맞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번역된 게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헤드 PP의 과거 완료가 쓰였고요. 그냥 헤드 PP도 아니고 헤드 빈 PP의 과거 완료 수동입니다. 왜 과거 완료 쓰는지는 알겠죠? 알겠지 얘들아? 고맙다. 영어로, 라틴어로, 불어로 이미 썼던 해석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서포트하는 말인 거야? 내용인 거야? He was not on his own을 서포트해 주는 거죠. 자기 혼자 한 거 아니야. 그리스어를 잘하긴 했거든?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번역해야지 한 게 아니야. 한쪽에는 해석, 영어로 된 거, 불어로 된 거,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물론 he had diction, 사전도 썼고요. 자, 번역가들은 항상 draw on 활용하다. 네. 번역가들은 항상 활용합니다. more than one source text. 하나의 그 소스가 되는 출처가 되는 텍스트 원문을 하나 이상을 활용해요. 호모의 일리아드 한다고 해서 호모가 쓴 일리아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본 그런 소스 텍스트를 하나 초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he was not on his own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even when the source 그 scene 그 장면이 무엇의 장면? The translation의 장면이 consists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렇죠? 이거 우리 본문에 나왔었나? consists of 우리 아니야? 대답 없으면 안 하고 설명 안 하고 구성되다. 그 다음에 just one person with a pen, paper and a book. 책, 펜, 종이를 가지고 있는 단 한 사람으로 그 번역의 현장이 구성될 때조차도 consist of는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로 구성 되다. 그래서 be consisted of 표현 쓰지 않습니다. consist of 구성되다. 자, 그래서 펜, 종이, 책 갖고 있는 단 한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책? That is being translated. 번역 되고 있는 좋습니다. 수동태 진행형의 수동태죠. That is being translated.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 그러면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 진행형의 수동입니다. 비빙 pp. 힘내 눈에 힘 줘. 나에게 힘을 주렴. 자, 그래서 번역되고 있는 책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 scene of translation이에요. 번역되는 현장. 누구야? 누구? 알렉산더 씨요. 뭐야? 책상이죠. 뭐야? 펜. 뭐야? 페이퍼예요. 그 다음
18세기야. 18세기. 북? 번역 중인 책이죠. A book that is being translated 한 책이에요. 이게 뭐야? Scene of translation이거든. Just one person with a pen, paper, and a book that is being translated 하는 장면이에요. 이러면 포프가 저 이번엔 진짜로 on my own으로 했어요 라고 얘기할 법하잖아. 근데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번역 현장일지라도 라고 했으니까 뭐야? on이 on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죠. 혹은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orally는 구두로죠. 구두로 또 다른 사람한테 번역해주고 있을 때조차도 옆에 앉혀놓고 자 읽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번역해줄 때조차도 그 사람의 linguistic 언어적 지식은요 arises 발생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From lots of other text 많은 다른 텍스트들로부터 생겨난 거야. 그리고 다른 대화로부터. 자, 그래서 여기 lots of other texts와 other conversation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이거 맞지? Dialogu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절대 너 혼자 번역했다고 네가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방금 쓴 그 말투 네 친구 덕배한테 배운 거잖아. 네. 잠깐만. 네. 너 아까 후토마키 때문에 그래. 뭐예요? 아드레스. 빨리 가서 빨리. 그래가지고 자, 너 혼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 혼자 다 했다 생각하지 마. 너 버스 받은 거야. 그리고 너 사전도 봤잖아. 사전자 한 번도 안 봤어? 보긴 봤잖아. 그러면 본이서 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다음, and then 그러고 나서 그의 혹은 그녀의 아이디어, 뭐에 대한 아이디어? The translation's purpose. 그 번역의 목적성에 대한 그의 혹은 그녀의 생각은 영향 받을 거야. 누구에 의해서? Expectations of the person or people it is for 한 사람들의 예상이나 기대에 영향을 받잖아. 그치 현재야? 네. 빨리 들어왔네. 왜? 네. 왜? 북토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래? 자, 여기서 봐봐요. by 뒤에 전치사 뒷자리니까 요거 명사 구여야 된다. 그죠? 근데 갑자기 뒤에 붙으면 누가 보여요? 네? it is가 보이죠. 그 말은 무슨 말? 또 접속사 승리야. 근데 얘는 쉽지. 누가 비어있거든.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어있거든. 목적격 관계대명사 승리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쓰면 될까? that 금지. 해주길 바랬어. 품이죠. 봐봐. 그것은 위해요. 뭐를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지. 그것이 뭔데? 번역이거든. 번역은 누굴 위한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한 거죠. 품이에요. 훈아훈 이렇게 할까? 훈아훈. 그럼 이거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거야? for whom it is 같은 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전치사 뒤로 앞으로 빼서.
아까 그 문장 생각하면 돼요. For whom they are doing their work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For whom they are doing their work. For whom it is. 그 번역이 위하는 사람들, 즉 번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의 기대 혹은 예상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적었던 2번, 1번이 되는 거죠. 번역가들이 번역할 때 가지는 이런 특징들. 이해되니? 독자들한테 feel some pressure를 느낀다. 1번. 2번. Their interpretation. They arrive at their interpretations in dialogue with other people이었나? 그 두 가지 특징. 그래서 얘가 2번 특징이 되는 거고 얘가 1번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결론이지. 이 사람의 결론이 된 주제안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면 돼요? 여기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 말하고 싶은 거 얘들아. 그래서 번역은 군중번역이란다. 군중번역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활동이다. 번역이라는 게 너 혼자 어디서 너 혼자 책 구해서 너 혼자 번역했다고 해서 그게 너 혼자 한 번역, 다른 말로 on your own으로 한 번역이 아니야. 되게 소셜한 거야. 번역이라는 활동은 이라는 의미예요. 군중 번역이라는 거. 왜? 일단은 잘 들어보세요. 번역을 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거야? 아니야. 그 의미에서도 소셜 crowd translation인 거고, 또 내가 번역을 할 때에도 뭐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한다고 했었죠. 그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적으로나 사회적인 활동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 번역은 사회적이다. 이해됐어요? 여러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번역은 군중 번역이다 100점짜리 설명이 아닙니다. 번역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그래서 군중 번역이다 라고만 하면 100점짜리 정답이 아닌 거야. 번역하는 결과, 번역의 목적 자체도 사회적이지만 번역이라는 그 행동 자체도 사회적인 행동인 거예요. 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Dialogue with others. 다이얼로그라고 하면 이 물리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책이나 사전을 참고하는 것도 다이얼로그로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제일 좋은 표현은 interaction with others. interaction. 내가 혼자 하는 번역도 다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온 번역이거든. 이거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인터랙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군중 번역이거든. 왜? 내가 그렇게 자신은 뭔가 좀 용기를 내서 뭘 말했는데 이렇게 웃음 지으면서 시선을 교환하면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설령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웃는데? 왜? 코 웃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코 왜 웃었는데? 코 웃음 치잖아. 코 웃음? 그럼 이제 같이 웃는 거네. 같이 cooperate, co-worker, 와 같이 이거든. 컴퍼니, 코 웃음, 같이 웃는 거죠. In both these senses, 이러한 측면들 둘 다해서 둘 다예요, 여러분들. 둘 다입니다. 나중 돼서 문제 이상한 거 그거 골랐다 틀린 다음에 쌤 근데 다른 이거 맞지? 하지 마세요. 이 둘 다라고 그래서 1, 2번 써놓은 거야. 알겠지? 둘 다예요. 번역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번역하는 것도 남들을 위한 거니까 이 둘 다의 측면이야. 제발 나온다고 했어. 나오면 이걸로 나온다. 이걸로 나온다. 이걸 둘 다의 측면에서 모든 번역은 군중 번역입니다. 진짜 너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24년 10월 32번 설명.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제발.
그리고 interaction 이라는 표현도 잘 기억해두세요. 마지막 대망의 33번. 기대해, 긴장해, 짜릿하다. 물한 번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왜? 책 던지느라 힘들어가지고 책으로 저글링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 감기 다 나았니? 저요? 그냥 빨리 먹어. 승주야! 인스타 꺼라. 안 하고 있었다고? 어쩌라고? 너 왜 이렇게 계속 아까부터 수업하기 싫은 티네? 아니 수업하기 아니라 수업 당하기 싫은 티네. 깔끔하게 물 마시고 와도 안 돼. 빨리 갔다 와. 빨리 가. 뛰어. 발 보인다 이시연. 발 보인다. 그렇지. 야, 이번 질문은 뭐냐면, 자, 잘 들어. 내가 말했어. 10월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일 어려운 질문. 제일 어려워요. 너희의 지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너희가 원큐에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혜진이 정도나 가능할까 말까요? 진짜로. 애들 나 알려줘라. 그 정도야. 너희의 지적 능력으로는 한 방에 이해할 수가 없어. 긴장하고 집중 잘해. 네. 나중 돼서 딴소리, 나 이 질문 안 받을 거야. 들을 때 질문해. 열심히 들어. 야, 봐봐, 얘들아. 독서란 무엇이니? 좋아요. 책 읽는 거. 그럼 책은 뭔데? 책이 뭐야? 글쓴이의 생각이 글쓴이의 생각이 책이야? 아니야. 책이 뭔데? 글이 책이야? 그럼 이것도 책이야? 글이지 이것도. 그래 뭐 종이에 쓰여진 글. 이것도 이제 책인가? A4 용지. 아, 책이네 이제 이것도. 표지가 책이란 뭔데? 표지가 있으면 다 책이야. 표지가 있으면서 글이 써져 있으면? 그럼 내가 저 아에다가 표지 달아서 스프링 걸어오면 그것도 책인가? 책인가? 독서가 뭔데? 책이 뭐고? 가 33번이에요. 이걸 이제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책이 뭔데? 글씨요. 그럼 글씨면 다 책이야? 종이에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는 다 책이야? 아니요. 그리고 뭔가 좀 두꺼워야 돼요. 그럼 300장에다가 내가 알을 300개를 써서 쓰면 그것도 책이겠네? 이 꼬투리를 잡는 요 책이라는 것, 그리고 독서라는 것의 범위, 정의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렵죠? 봅시다. 자,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re is, 있다고 주장해요. 뭐가? single, 단 하나의 locally consistent, 논리적으로 일관된 개념이 있다고 주장해요. 뭐라고 알려진? known as reading, 독서라고 알려진 단일의 일관된 개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관된 정의가 있다고 주장해요. 독서란 종이에 써져 있는 글자입니다. 무조건 네. 그거 말고 다른 없어요. single, consistent한 개념이에요. 라고 누군가는 주장한대요. 그러면서 관계대명사절 하나 더 나오죠. They can be neatly set apart. neatly, 깨끗하게, 깔끔하게 set apart, 분리하다죠. 근데 깔끔하게 분리 될 수 있는입니다. 자, 아까 있어요. set. 여기서 set은요,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어떤 개념?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독서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뭘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everything else, 모든 것으로부터. 갑자기 또 나오는 주어 동사,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어떤 모든 것?
사람들이 하는 것, 책까지 요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요거는 리딩을 꾸며준다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컨셉으로 볼게. 요렇게. 문장이 좀 어렵죠? 아니, 내용이 훨씬 어려워요. 이런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내용. 자, 정리해볼게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장해요. 단 하나에 집중해줘 얘들아. 어려운 거 무조건 나온다. 이거 안 나오잖아? 자, 단 하나에 논리적으로 일관된 독서라는 개념이 있다고 주장해요. 어떤 개념?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개념. 뭐랑 분리될 수 있는? 사람들이 책 가지고 하는 모든 그 밖에 모든 거랑 분리되는 독서라는 개념이 일관되게 존재한다고 주장해요. 이해됐어? 윤서 괜찮아? 이해를 하고 있어. 글쓰기, 논평, 뭐가 있을까? 책으로 하는 거 뭐 있냐? 토론, 첨사,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독서를 제외한 everything else지. 어떤 everything else야? That people do with books. 책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독서를 제외한 everything else야. 이해되니? 이거랑 뭐야? Can be neatly set apart. 할 수 있는 독서라는 개념이 일관된 정의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설명 잘한다. Is reading really that simple? 독서라는 게 정말로 그렇게 단순할까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뭐야?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독서라는 걸 다른 책 가지고 하는 행동들과 깔끔하게 분리시키는 일관된 정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주영 괜찮아? 너도 또 무슨 나라를 잃어버렸어? 어렵지? 독서란 책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과 다르게 이거입니다 라고 single, consistent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독서가 그렇게 단순한 거야?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 To think, 생각하는. 뭐에 대해서? Reading. 독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일 생산적인 방식은 뭐냐면 꽉 잡아 얘들아. 진짜 어렵다. 독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일 생산적인 방식이면 좋은 방식, 나쁜 방식? 좋은 방식인 거지. 그러니까 글쓴이의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이고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독서에 대해서 얘는 이거 반대하는 거잖아. 글쓴이는. 그지? 독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랬거든. 그럼 독서가 뭔데?에 대한 해답인 거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긴장해. 독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일 생산적인 방식은 뭐로서 독서를 보는 거냐면 헐겁게 관련 있는 행동의 단위, 행동의 묶음이라고 독서를 보는 거예요. 헐겁게 연관된 행동의 세트들이 독서인 거야. 이 사람을 봤을 때. 근데 또 관계사절이 하나 더 붙어요. 어떤 행동의 세트냐면 belong together, 한데 속하는. owing to, 뭐뭐 때문에죠. 누구 때문에 한데 속해? 가족 유사성 때문에. 그냥 랜덤한 단어들을 배열한 것 같은 문장이지.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까? 독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일 효율적인, 제일 생산적이고 제일 바람직한 방식이 뭐냐면 독서를 가족 유사성 때문에 한데 속하는 헐겁게 연관된 행동의 세트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인 거야. 독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행동. 뭐 한 것처럼 루드위그 위트겐슈타인 되겠네. 독일인가 보네. 사용한 것처럼, 그 구절을 사용한 것처럼. Without having in common. Having in common이 무슨 뜻이에요?
have something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다죠. 그래서 without이니까 공통점을 가지는 것 없이 단 하나의 defining 명확한 trait 특성이죠. 단 하나의 명확한 특성도 공통점으로 가지는 것 없이 가족 유사성 때문에 한데 속해 있는 행동들에 헐겁게 연관된 세트가 바로 독서입니다. 짜잔. 이해됐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족 유사성. 자, 쌤도 뭐 가족이 있잖아. 있거든.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쌤도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쌤이랑 예를 들어서 쌤 할아버지의 남동생의 작은 할아버지는 그럼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 가족인가? 가족이거든. 내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이랑 나는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족 유사성으로 한 대에 속할 수 있을까? 있거든. 근데 봐봐, 쌤은 그 아저씨랑 그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이랑 그 아저씨랑 명백하게 누가 봐도 닮은 점은 없어. 코도 다르고 눈도 그 사람은 쌍꺼풀이 둘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입도 크고 좀 그래. 성별도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defining trait가 having common 하지 않은 거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그치만 우리는 한데 속해 있니? 왜? 가족 아이가. 가족 유사성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명확한 공통점은 없지만 어찌됐든 유사성이 있지. 그럼 그 유사성은 타이트한 유사성일까? 헐거운 유사성일까? 헐거운 유사성이야. 그치만 유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유사성은 있는 거야. 어떻게? 헐겁게 있는 거야. 왜? 가족 유사성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이해되니? 이거 다시 이제 지문에 적용시켜 볼게. 독서를 우리가 정의하는 제일 생산적인 방법, 제일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명확한 공통점은 없어도 큰 틀에서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데 속하는 거지 라고 볼 수 있는 헐겁게 관련된 행동들의 집약체를 독서라고 정의하자. 야, 독서를 이것도 독서고 이것도 독서면 완전 다른 거잖아. 아, 그거 명확한 공통점은 아니지. 공통점이 없긴 하지. 그래도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책에 쓰여 있다는 점에서는 맞는 거잖아. 야, 책에 쓰여져 있다라는 특징은 너무 loosely related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독서의 정의가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인 거예요. 가족 유사성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 유사성이라는 건 그냥 이런 큰 틀에서의 큰 범주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야? 아 이거 여기서 찾아보라. 그게 뭐에 대한 거야? 가족 유사성. 그치? 그러니까 가족 유사성이 진짜 나랑 엄마, 나랑 아빠의 가족 말고 큰 범주 안에서의 공통점. 다른 말로 loosely related랑 똑같은 거예요. 또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뭔 거야? having a single defining trait in common인 거지. 명확한 공통점을 가지는 거에 반대. 헐겁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큰 범주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게 가족 유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가족 유사성에 뭐 사회학적인 용어가 뭐 정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문 아연서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시간 한 번만 다시 보여줄까요? 어떤 개념이나 범주는 명확한 정의를 구분하기 어려워. 그 사이에는 유사성들의 존재로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어. 그치? 큰 범주. 큰 틀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해 안 된 사람 나중에 질문 안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set of behaviors라는 건 아까 말했던 독서
people do with books가 많았다고 했지. everything else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았잖아. 그 행동들을 묶는 걸 set of behaviors라고 얘기하고 됐어요? 명확한 특징은 하나도 공통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큰 범주에서의 유사성 때문에 한데 속하는 별겁게 관련 있는 대충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은 그 범위를 독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의 이 네 줄에서 글쓴이가 정의 내리는 독서 있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면 얘는 결국 얘 반대말이 뭐인 거야? Single consistent concept인 거야. 단 하나의 일관된 개념인 게 아니라 대충 널널한 큰 범주에서 대충 관련 있는 것 같으면 다 독서야 라고 때려버리는 게 독서라는 거야. 정의하자면 독서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큰 개념이라는 게 잡아주죠. 어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인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다 되니? 연재 몇 프로? 그치? 80 괜찮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지훈이도 괜찮지? 주영이도? 시연이도? 윤서! 괜찮아? 안 괜찮아? 어디가 이해가 안 돼? 그냥 따로따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만 합치면 이해가 자, 이렇게 독서에 대한 이상적 정의는 뭐냐면 독서를 명확한 공통되는 특징은 없더라도 명확한 지역적이고 사소한 뚜렷한 공통점은 없더라도 가족 유사성, 다른 말로 큰 범위, 엄청나게 큰 범위야. 가족 유사성이라는 거. 책에 쓰여있는 글, 책이에요. 그걸 읽으면 독서입니다. 같은 큰 범주 때문에 하나로 속해져 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근데 어떤 행동들이야? 그래서 헐겁게 연관돼. 대충 크게 연관돼. 이것도 종이네. 너도 독서하렴. 이거랑 어떻게 같은 독서야? 야,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독서지. 연관이 너무 적잖아. 맞아. 헐겁게 연관된 행동들이야. 그치만 이 큰 범주 패밀리 리sem블런스를 보면 얘도 하나의 독서지 라고 독서를 정의하자 하면 이해됐을까? 그런 행동들이 많겠지? 그 행동들을 하나로 묶은 set of behaviors가 바로 독서. 독서의 정의는 어때야 돼? 포괄적이어야 되고요, 추상적이어야 되고, 두루뭉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범위들을, 웬만한 행동들을 다 독서로 넣을 수 있는 큰 범주예요. 이따 나오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예외사항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지. 그러면 야, 300개 적은 다음에 그거 표지만 달면 그거 책이야? 라는 꼬투리들도 다 포함시키자 할 정도로 독서라는 건 광범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있게 너희 뭐라 그래야 돼? 네, 그거 책이에요. 그거 독서예요. R을 300개. 네. 여기 영어만 듣는다. 국어 안 듣는다. 꽤 되네.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절반 되는 거 같으니까 그냥 지금 할게 그러면. 자, 요거 그 7월 수요조사거든. 겨울방학. 그래가지고 방학 때는 아시겠지만 이제 특강 프로그램도